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오해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하기도 하지요. 이 이야기는 차가운 겨울날, 딸과의 소중한 관계를 되돌아보게 된 저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캐서린 맥켄지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고, 제가 사는 곳은 미국의 미네소타, 겨울이면 영하 20도는 우습게 찍히는 지역입니다. 눈은 끝도 없이 쌓이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합니다. 한밤중 집 안이 아무리 따뜻해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귀를 울립니다. 겨울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도 점점 움츠러들게 되더군요. 그날도 유난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히터를 틀어도 좀처럼 몸이 따뜻해지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 제게 하나의 상자가 배달됐습니다. 보낸 이는 딸, 사라였어요. 이게 뭐지? 화들짝 놀라며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낯선 기계와 함께 간단한 설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보낸 물건은 바로 한국에서 온 온수매트라는 것이었죠. 딸은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데 요즘 워낙 바빠서 대화를 나누는 일도 뜸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지만 저는 항상 딸이 잘 지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밖의 선물을 받다니요. 딸이 무심해 보였지만 이 선물을 통해 딸이 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설명서를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왜 굳이 한국에서 보낸 걸까? 그냥 전기 담요나 히터를 보내줬어도 됐을 텐데. 호기심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야, 너가 보낸 매트 잘 받았어. 그런데 왜 하필 한국 제품을 보낸 거니? 딸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한국 온수매트가 정말 인기야. 전기 히터보다 더 안전하고 기분 좋게 따뜻하거든. 엄마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좋은 제품이 많을 텐데 굳이 한국에서 한국 제품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그날 밤, 저는 온수매트를 처음 사용해봤습니다. 매트를 켜자마자 금세 발끝까지 온기가 전해졌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너무 뜨겁지 않았습니다. 매트 위에서 몸을 뉘이고 있으니 묘한 안도감이 들더군요. 마치 딸이 멀리서 저를 꼭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딸과의 대화는 뭔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녀와 나눈 짧은 통화가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감정을 끄집어냈습니다. 사실 딸과 저는 몇 년 전부터 서로 조금씩 소원해진 관계였습니다. 사라는 학업과 직장 때문에 이사 갔고 그 후로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안부를 자주 물었지만 딸의 일정이 빡빡해질수록 대화의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딸은 간단히 괜찮아라고 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의 갈등이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딸은 저녁 늦게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너무도 간소한 축하 메시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미안해. 엄마, 오늘은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전화할게. 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이번 선물은 제게 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기회를 주었습니다. 온수매트를 사용하는 내내 딸이 저를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썼을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실용적이고 편리한 물건을 보내줬다니 사라가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온수매트를 깔고 잠들던 밤, 저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딸과 함께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저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던 겨울날, 차가운 손을 잡고 동네 카페에서 코코아를 마시던 시간들,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동시에 그리움과 함께 후회도 밀려왔죠. 내가 너무 서운함만 느꼈던 걸까? 딸도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그걸 헤아리지 못했네. 딸에게 마음을 더 열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라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온 것 같아.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어. 온수매트를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야, 매트 정말 좋아.
내가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 딸은 기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잘 사용하길 바랐어. 저는 대화를 이어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야, 요즘 많이 바쁜 것 같던데 괜찮아? 너도 건강 잘 챙겨야 해. 딸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었어. 엄마한테 자주 연락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항상 엄마 생각하고 있어.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고, 단지 바쁜 일상 속에서 표현할 기회가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짧았지만 저희는 마음속에 있던 벽 하나를 허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수매트는 그동안 저희 삶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차가운 미네소타의 겨울밤마다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던 작은 기적 같았죠. 그러나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고장이 찾아왔고, 그것은 새로운 갈등과 고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수매트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함을 기대하며 버튼을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봤지만 매트는 차갑게 식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온수매트가 갑작스럽게 작동을 멈춘 날, 저는 혼란스럽고 막막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매트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따뜻함이 제 삶에서 이렇게 중요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고장난 매트가 제게 던진 차가운 현실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런 날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매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매트를 뒤집어 보니 작은 버튼과 복잡한 관이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딸이 보내준 물건이지만 한국 제품이라 그런지 익숙하지 않은 설계였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았지만 영어로 번역된 단어들이 제게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상상도 못해본 기계 구조라니. 매트를 켜지 못하는 초조함과 함께 딸이 보내준 선물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사라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까? 딸이 얼마나 신경 써서 보낸 물건인지 알기에 그녀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딸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야, 매트가 갑자기 고장 났어. 작동이 안 되는데 혹시 고치는 방법을 알겠니? 딸은 바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업무 미팅 중인데 검색해보면 해결 방법이 나올 거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이 바쁜 상황인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의지하려 한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이 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옆집 이웃 마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요즘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슨 일 있나 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고장난 온수매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리는 웃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캐서린, 걱정 말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같이 고쳐보자고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가져와 매트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리뷰와 문제 해결 가이드를 함께 읽으며 우리는 고장의 원인을 하나씩 추측해 갔습니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온수매트의 주요 문제는 물순환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물이 원활히 순환하지 않으면 매트가 작동을 멈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들어본 복잡한 순환 시스템이라니. 사용자 리뷰와 유튜브 영상까지 참고하며 우리는 고장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트의 작은 관 안에 공기가 차서 물순환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거라면 고칠 수 있겠어. 마리, 너 덕분에 길이 보이는 것 같아. 마리는 집에서 도구를 가져와 매트를 열어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먼저 매트의 물 주입구를 확인하고 안에 남아있는 물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런 다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새물을 채우고 공기를 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공기를 빼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매트를 들어 올려 흔들어야 했고 관 내부의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수십 번의 반복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마리는 끊임없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캐서린, 이 매트는 분명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매트를 다시 연결하고 전원을 켜자 온수 매트에서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매트를 만져보니 차가웠던 매트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매트가 다시 작동하자 저는 마리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마리, 내 도움 없이는 절대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딸과의 추억이 담긴 매트라 더 소중할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딸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위해 이 특별한 선물을 선택한 딸의 마음이 다시 따뜻하게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고쳐진 매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라야, 매트를 고쳤어. 내가 보낸 선물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다시 느꼈단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고치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제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 순간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장난 매트를 고치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딸의 사랑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수 매트를 고쳐 무사히 사용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트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눈을 몇 번이고 비비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고지서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딸이 보낸 온수 매트는 효율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처음에는 매트의 설정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온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 매트를 다시 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트가 작동하면서 작은 물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화들짝 놀라며 매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트 옆으로 작은 물방울이 스며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누수, 매트를 만져보니 안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까 싶었지만 그녀가 요즘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혼자 해결하려 했습니다. 설명서를 다시 펼쳐보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누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기계 구조라니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네. 매트를 뒤집어 보고 물 주입구와 연결된 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이 헐겁게 연결된 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고치는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관을 조여보려다 오히려 더 큰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관을 재빨리 다시 연결했지만 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온수 매트를 구매한 회사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제품이었기에 영어를 사용하는 직원과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반복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마침내 연결된 직원은 친절한 목소리로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고객님, 매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요? 물 주입구와 관 연결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확인했는데도 계속 물이 새요. 그래서 전기세도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직원은 차분하게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안내해 주었지만 제 기술 수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 이런 경우에는 저희 기술자가 직접 방문해서 점검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협력 기술자와 연결해 드릴게요. 이틀 뒤 기술자가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매트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문제의 원인을 금방 파악했습니다. 관 연결 부분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이 새면서 히터가 과도하게 작동했고 그로 인해 전기 소모가 많아졌을 가능성이 커요. 관에 균열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기술자는 관이 겨울철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약해졌을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초기 설치 과정에서 관을 너무 세게 조이거나 잘못 연결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내부 순환 시스템도 점검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관을 교체했으니 더 이상 물이 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 소모도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기술자가 떠난 뒤 저는 매트를 다시 켜보았습니다. 온수 매트는 아무런 소음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매트 위로 느껴지는 온기는 다시 제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살면서 상상도 못해본 이런 작은 문제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딸이 보내준 선물의 소중함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심함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라야, 매트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전기세가 크게 나왔었어. 다행히 이제 문제를 해결했단다. 내가 보내준 매트가 이렇게 소중한 걸 다시 한번 느꼈어. 딸은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는 괜찮은 거죠? 엄마가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됐단다. 내 덕분에 미네소타의 겨울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구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뒤 저는 온수매트를 더 소중히 다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온수매트의 누수 문제와 전기요금 상승을 해결한 이후 삶은 다시 안정감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에도 매트의 온기는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온기를 몸과 마음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물건이 제 삶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따뜻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딸 사라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됐어요. 한국에 가면 온수매트 회사도 방문해 볼 생각이에요. 엄마에게 준 선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거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한국의 제품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위해 그 선물을 얼마나 신중히 골랐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사라야,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온다면 나도 한국 제품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겠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며칠 뒤, 사라는 한국에서 보낸 사진과 짧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온수매트를 만드는 공장을 방문하며 찍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매트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알게 됐어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정말 정성이 담긴 작품 같았어요. 사진 속 공장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매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딸의 메시지를 읽는 동안 저는 이 작은 물건이 단순히 기계적인 편리함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모여 만들어진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수매트를 사용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한국 출장 중 구매해 보냈다는 한류 요리책과 함께 한국 음식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요리를 하며 저는 딸과 함께 했던 식사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어릴 적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나누던 대화가 아련하게 기억났습니다. 이 김치찌개라는 걸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레시피를 보며 머뭇거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도전했습니다. 작은 전기레인지에서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함께 부엌에 한국 향신료의 독특한 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결국 완성된 요리는 서툴렀지만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자 딸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딸에게 보냈습니다. 사라야, 내가 보낸 책 덕분에 한국 음식을 만들어봤어. 다음에 내가 오면 같이 먹어보자.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꼭 같이 해요. 제가 더 좋은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직접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출장에서 얻은 새로운 경험과 함께 그녀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사라는 제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설명하며 온수매트의 우수성과 그것이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딸과 나눈 대화는 단순히 매트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온수매트를 사용하며 그 따뜻함 속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결국 온수매트는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를 제공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고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사라야, 이 매트는 너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끈 같아. 너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래요. 엄마가 따뜻하게 지내시는 걸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매트를 켤 때마다 저는 딸이 보낸 사랑과 정성을 느꼈고 그것은 저를 한겨울의 미네소타에서도 따뜻하게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어. 저는 매트를 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온기가 우리를 더 가까이 이어주고 있으니 이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니?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